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네 번째 작품으로 칼레이 시민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조각 작품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오기스트 로댕의 칼레이 시민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레이 시민상은 14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때 상류층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칼레이 시민 대표 6명을 로댕이 청동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프랑스 작가 장 프루아사르의 연대기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와 경제적 이해의 충돌로 일어난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는 잔다르크가 출현하기 전까지 영국의 공격에 패배를 거듭하며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의 초기인 1345년 노르망디에 상륙한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중 의외의 복병 칼레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칼레시가 식량 보급선이 끊긴 채 11개월이나 버티는 바람에 어렵사리 칼레시를 점령하여 항복선언을 받아낸 에드워드 3세는 그 보복으로 칼레 시민들을 대량 학살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칼레시 항복사절단의 간곡한 애원으로 마음을 바꿔 조건부로 항복을 수락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니 너희들 스스로 선정한 칼레이 시민을 대표하는 6명은 교수형에 사용할 밧줄을 목에 걸고 칼레시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맨발로 걸어 내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조건부 항복 수락에 따라 한동안 대표 선정 문제로 군중들 사이에 동요와 혼란이 일었습니다. 선뜻 나서는 이 없이 긴 침묵이 이어지는 끝에 한 사람이 내가 6명 중 하나가 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칼레 최고의 재력가이자 고령의 유스타슈 드 생피에르였습니다. 이어서 칼레 시장이 나서고 상인과 법률가가 나서고 그 아들이 나서는 등 귀족 계급 6명이 나서 1명이 더 많은 7명이 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뽑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음날 사형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한 사람을 정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밤새 지원자들의 마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생피에르가 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6명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는데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이 말은 본래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지칭했습니다. 다행히 에드워드 3세는 임신한 태아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한 왕비 필리파 애노의 간청을 듣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칼레이 시민 일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시민 대표들이 도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았다는 그 기본적인 줄거리는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칼레이 시민상을 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칼레시 사건 이후 500여 년 뒤인 보불 전쟁에서의 프랑스의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프랑스는 자기 나라의 궁전인 베르사유 궁에서 프로이센 황제 빌헬르 밀세의 대관식이 열리는 그런 참담한 치욕을 맛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복궁에서 일본 천황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굴욕적인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후 보불 전쟁의 아픔이 아물어가고 있을 즈음인 1880년대 프랑스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프랑스 각 시를 대표하는 동상을 여러 도시에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칼레 시는
백년 전쟁 당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시민 대표들의 동상을 조성키로 하고 칼레 시장은 1884년 오기스트 로댕에게 위대한 6명의 형상화를 의뢰했습니다. 로댕은 10여 년에 걸친 작업 끝에 칼레 시민상을 완성하여 헌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항복 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칼레시 대표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형상화한 로댕의 칼레 시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을 앞둔 자들의 내면의 복합적인 상념이 조금의 꾸밈도 없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은 로댕이 아니면 결코 표현할 수 없는 탁월한 경지로 훌륭한 예술가는 최고의 심리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6명의 인물은 칼레시에 대한 헌신적 정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의 딜레마에 고민하고 각자가 각각 자기와의 싸움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에 시선이 따로따로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댕이 6명의 표정을 어떻게 표현했나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지원자이자 칼렛이 최고의 부호 생피에르입니다. 고개를 다소 숙이고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입니다. 작품을 본 시민들은 생피에르를 최초의 지원자답지 않게 너무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칼렛이 당국에서 칼레시의 귀족 출신이자 최초의 지원자였던 유스타슈 드 생피에르의 영웅적인 활동을 기념하려고 그의 기념동상을 세우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희생에 참여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대표 5명을 함께 제작했습니다. 생피에르 이외에 죽음을 각오한 5명의 면면들을 보겠습니다. 장데르는 칼렛이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나간 사람으로 다소 긴장된 모습이나 굳게 입을 다문 의연한 표정입니다. 장드비에는 남길 말이 있는 듯 안타깝고도 애타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자크 드 위상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민 대표 6명 중 가장 나이가 젊었던 당드레는 곧 있을 교수형을 생각하며 두려워 머리를 감싸 쥐고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민 대표로 자원한 자신의 즉흥적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댕은 죽음을 앞둔 인간 본연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처럼 각자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통해서도 나타냈습니다. 로댕은 고전주의 조각이나 회화의 과장된 이상주의적 표현과 달리 실제로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두려워하며 고뇌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이상주의적인 영웅상과는 대조적인 나약한 모습의 인간상을 통해 오히려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 나선 그들의 용기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어떤 영웅적 표현보다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명품 감상의 포인트 중 하나는 디테일한 부분의 표현입니다. 로댕은 이들의 손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손의 표현을 통해 공간의 단조로움을 적절히 해결하는 동시에 죽음을 앞둔 인물들의 감정 표현, 즉 공포와 체념 혹은 동지애와 비장함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조각 감상에 있어서 개별 조각상의 표현도 중요하나 그 못지않게 인물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공간의 표출 역시 중요한 조형의 요소로 작가에 의해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공간의 표출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조형미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로댕은 각 인물상에 각각 다른 자세를 취하게 한 동시에 인물들 간의 공간을 적절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6명의 군상 각자의 몸짓과 동작에서 정과 동의 요소를 공간상 교묘하게 교차되게 표현하여 각 개인이 조연이 아닌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개성있게 나타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칼레이 시민상 복제 조각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인물들 간의 공간을 원작보다 더 넓게 하여 작가의 의도를 보다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레시에 헌정된 조각상을 본 시민들의 실망과 비난은 의외로 컸습니다. 로댕이 완성한 시민 대표상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진 초인적인 영웅상이 아니라 초라한 옷을 걸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고뇌하는 평범한 인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적인 영웅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에 그 실망이 대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비난과 실망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칼레이 시민상은 당초 세워질 예정이었던 칼레이 시청이 아니라 바닷가 한적한 공원에 세워졌다가 나중에야 다시 칼레이 시청 앞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로댕의 사실주의적, 상징주의적 제작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로댕은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들의 더욱 진실되고 귀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된 용기란 보통 사람들과 달리 두려움을 모르거나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도 대의 명분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음을 의미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념상들이 높은 받침대 위에 위풍당당하게 설치되는 것과 달리 로댕은 칼레이 시민상을 최대한 지면에 가깝게 세워 마치 지면 위에 평범한 인간들이 고뇌하며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반대로 1895년 제작된 기념상 아래에는 1.5m 높이의 받침대를 두어야 했습니다. 1924년 기념상이 시청으로 옮겨지면서 비로소 받침대의 높이도 로댕의 원래 바람대로 최대한 낮춰졌습니다. 이처럼 칼레이 시민상은 기왕의 기념비적인 조각들과 확연히 다르게 높은 조각대 위에 인물들을 배치하지 않고 나지막한 바닥 위에 평등하게 분산 배치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높이 가깝게 낮은 곳에 인물들을 배치함으로써 감상자들로 하여금 가까이에서 걸으면서 이들의 공포와 한탄, 숭고함과 영웅성을 함께 호흡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칼레이 영웅적 시민들 이야기는 상류층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예로 꼽히고 있으나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이 일화가 실화라기보다는 시민들의 항복을 위한 형식적인 의례가 점차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미담으로 과장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과장되어진 미담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사회 지도층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행적과 관련된 일화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중근 의사와 같은 참된 선비들이 있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운 경우를 보면 목숨을 내어놓는다란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우리 역사의 힘든 고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고결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칼레이 귀족들 못지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상 세계의 명품 조각 10선 네 번째 작품으로 로댕의 칼레이 시민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5번째 작품으로 로댕의 또 다른 명품 조각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